그거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품이 있을 수 있느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정보를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그게 상품은 가입을 했는데 그렇게 안 주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굉장히 많이 솔깃해졌어요. 관심이 많아지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금융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해외 금융 A to Z 시간입니다. 해외 금융 상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오늘은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병우형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고 미국의 어떤 금융상품이라든지 홍콩에 있는 금융상품을 접해서 이제 저희도 기회를 통해서 이제 고수 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병원 선생님, 원장님들에게 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시원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컨설팅을 어느 정도 해오셨나요? 해외 금융에 대해서는 7년치 정도 했고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원장님께 말씀드릴 때 사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품이 있을 수 있느냐.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괜찮은 상품이구나. 이제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또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해외 금융이 왜 중요한지 들어볼까요? 어떤 금융 상품을 가입 시에는 세 가지를 고려를 하세요. 보통 안정성하고 수익성하고 환급성을 고려를 하시는데, 네. 대부분의 그 원장님뿐만 아니고 사람들은 수익성을 중요해서 하시죠. 수익성이라는 거는 좋은데 돈을 모을 때 중기까지,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수익성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금융상품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안정성, 수익성, 네. 황금성은 좀 떨어집니다. 네. 수익성하고 안정성은 좋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당장에 아주 고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죠? 네. 하지만 안정적으로는 가고 싶은데 계속 수익을 원한다. 그렇죠. 할 때 추천할 수 있는 네. 상품이 바로 해외 금융 상품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장님들이나 선생님, 대형 병원에 계신 분들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있고 여러 가지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개원을 하신 선생님들은 네. 어떻게 보면 사업자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은퇴를 하실 때 은퇴 시점에 내가 노후에 어떠한 노후 준비들이 필요한데, 예전에 한국 상품으로도 그게 가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품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상품은 가입을 했는데 그렇게 안 주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네. 예전에 그거 들어보셨을 거야. 삼성생명이 혹시 백수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보험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내가 13만 원 정도 되면 매년 2,300만 원씩 주겠다, 죽을 때까지, 이런 상품이 있었어요. 몇 년 뒤에는. 네. 근데 그 상품이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씩밖에 안 주고 55세까지, 그리고 종결시켜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금리가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보험이나 한국 금융상품 가지고는 어떤 노후 준비하기가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한계성이 보인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홍콩이나 유럽의 금융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내가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통해서 내가 노후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해외 금융이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네. 진짜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추후에는 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금융 상품을 잘 이해하면 좋다는 거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시를 네. 보여드리면, 월납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한국 거에 대한 그 상품, 그러니까 그 금융상품, 연금을 예시를 드릴게요. 월납 100만 원 정도에서 1,2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5년에. 근데 국내 상품은 좋은 게 요즘 하도 해지환급금이라는 게 낮다 그래서 네. 원금되는 거는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5년 차 정도 되면 국내 상품은 원금이 돼요. 자, 5년. 근데 이분이 45년 정도 됐을 때 환급률은 거의 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외 상품 같은 경우는 장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상품을 봤을 때 국내 상품과 해외 상품의 차이는 한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월납 94만 원 납입하시고 1,200만 원 정도 납입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총 5,600만 원을 납입하신 겁니다. 5년 동안. 근데 국내 상품이 파란색이고 해외 상품이 빨간색입니다. 네네. 그래프상으로 A가 해외, B가 국내. 네네. 국내 상품은 5년 정도 되면 원금이 됩니다. 네. 근데 해외 상품은 5년 돼도 원금이 안 되죠. 네. 근데 원금 되는 거는 8년 시점 돼서 해외 상품은 원금이 되는데, 문제는 장기적인 내용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입하신 겁니다. 네. 원금은 5,600만 원이에요. 네. 국내 상품은 65세 시점에 총 해지환급금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배 정도 되는 거죠. 네네. 근데 해외 상품은 내가 가입하고 65세 시점에 6억 9천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5배 정도. 자, 근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거 가지고 연금 재원을 쓰는데, 국내 상품은 65세에서 100세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됐을 때는 671만 원을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총 연금은 2억 4천이죠. 네네. 2억 4천 100만 원을 수령하는 거죠. 근데 해외 거 같은 경우는 65세에서 100세까지 4,100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몇 배 정도 차이죠? 8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총 받는 금액은 해외 상품은 14억, 국내 상품은 2억 4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해외 상품은 이렇게 바꿔도 100세 시점에 7억이 남습니다. 근데 국내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20대 가입했을 때의 그래프고,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40세에 가입하시더라도 받는 금액 차이가, 아까 장기라고 말씀드렸죠. 복리 효과를 좀 적게 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거지, 40세에 가입해서 65세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이 해외에 있는 금융상품은 되게 보수적인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상품들도 뭐 있습니다. 있다라는 충분히 거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품으로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으니 해외 쪽에다가 좀 눈을 돌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해외 금융을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근데 가입은 가능한데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정보가 일단은 없어요. 네, 정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네, 않죠. 그 이유가 그럼 뭐죠? 왜냐하면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의해서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에게 대리를 하거나 의뢰해서 위임해서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요. 홍보도 그 보험회사에서 홍보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인터넷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데, 내가 찾아서 그 많은 상품을 내가 비교를 해서 가입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보험에 대한 걸 누가 찾아서 가입할 판단을 마인드가 없으십니다. 그쵸. 누가 이거 하나만 들어줘 해야지 들어주지. 근데 제가 뭐 필요에 의해서 먼저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배당 상품하고 무배당에 대한 부분도 모르는데 내가 배당 상품을 찾아서 가입해야지 이런 분들이 없는 거죠. 이제 보험은 그렇더라 치더라도 예전에 미국 시장 주식도 주식 거래를 못했는데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정보는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미국 주식에 있는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익이 많이 난다고 했으니까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인 거고, 보험이라는 거는 수익이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요거 말씀드릴게요. 외국 보험사는 우편, 그다음에 전화, 그다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거주자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합법적인 거예요.
제가 해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찾아봐서. 누군가가 그거를 보험 설계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네. 근데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해외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직접 찾을 거리를 그렇죠. 찾을 거리를 대신해서 네. 좋은 상품을 그것도 이제 안내를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세요. 자,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해외 금융을 하면 좋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100% 우리나라에 꼭 둬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네. 네네. 해외 기업에 뭐 전망이 있거나.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사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우리나라.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근데 그 보험회사는 뭐냐면 보험은 외국환 거래 규정에 의해서 이 보험 가입하는 보험료를 해외로 송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재작년 12월까지는 5만 불까지만 이제 송금을 그러니까 아무 증명 없이 할 수 있는데 그 10만 불까지 올라갔어요. 10만 불이 넘는 보험료도 어떤 허가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네. 해외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 자산 일부를 굳이 한국에다 두지 않고 묶어두지 않아도 그렇죠. 된다. 그거를 해외 쪽으로 옮겨놓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런 자녀분들이 아마 유학을 가거나 해외에 사는 경우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굳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해외에 놓고 그런 애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면 그런 방법도 좀 고려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해외 보험을 가입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정보 부족과 그죠? 그 찾아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움을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가입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국내 설계사를 통한 가입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국내 상품은 한계가 너무 있다. 예를 들어서 항공상품의 두 가지 상품, 변액 상품이라든지 공시율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내가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액이라는 상품은 모든 수익에 대한 건 고객이 책임진다. 마이너스가 나면 고객 제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수익이 나도 그런 수익이 났으니까 고객 건데 이 부분에서 변동폭이 너무 크고 그리고 수익이 솔직하게 너무 많이 안 난다. 두 번째 공시율 상품은 이율이 너무 작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뭐 5% 이율이다 그러면 뭐 굳이 해외 걸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5%, 6%가 꾸준하게 보장돼서 간다 그러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게는 2.5, 3% 정도에서 최저 보증이라는 부분이 가장 안 좋은 제도입니다. 최저 보증 해줄게 0.5%. 그러면 0.5로 떨어져서 0.5로 간다고 그러면 내가 노후에 적립금이 아까 쌓였을 때 돈을 받는 게 그때 0.5%의 기준으로 내가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연금 준비할 때는 크나큰 리스크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내 연금은 어떤 게 제가 봤을 때 좀 문제점이냐면 연금 개시라는 걸 했을 때 100세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연금의 연금을 만들 때는 120세까지로 해서 만들어요. 근데 내가 100세 시점에 사망을 하게 되면 나머지 20년 동안 받을 돈에 대한 거는 보험회사가 가져갑니다. 사망하면 120세 넘게 살면 이익이에요. 제가 가져가고 이익인 거고. 근데 120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에 고객한테 줘야 될 돈은 다 보험회사 리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사망하면 왜 해지환급금이 0이 돼야 되냐 이 부분이 너무 좀 이제 딜레마였던 거죠. 근데 국외 해외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을 쭉 받다가 연금 이 모수에서 내가 이자를 찾아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을 하더라도 이 모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90세에 사망하던 100세에 사망하던 이 남아 있는 거는
그 다음 세대나 뭐 상속인한테 주기 때문에 네. 이 돈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상품은 국내 상품은 120세까지 살지 않으면 다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기소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네, 연금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50이 돼가면서 노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는데 노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해외금융에 대한 보험을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솔깃해졌어요. 관심이 많아지고 좀 보시는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무배당과 유배당에 대한 보험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재밌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